자, 컴퓨터 언어 부분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하면 태산 높이가 동네 언덕으로 보일 정도로.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자동차 엔진이 130년의 가솔린 디젤 엔진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기계어인 그것을 다루는 어셈블리에서 더 편하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C언어, 그 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C언어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을 경우에 자바나 또는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을 펄 같은 경우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의 특징은 상당한 시간을 절약을 해주고 좌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중간 부분에 나올 거니까 들어주시고요. 자, 컴퓨터를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죠. 그 다음 그 위에 C언어로 작성된 메모리상에 커널이 있고요. 그것을 제어하는 쉘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운영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는 윈도우를 쓰죠. 그러나 윈도우도 주변에서는 사양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저는 이제 우분투를 쓰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기반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들, 우리가 말하는 C언어, C++, 자바 또는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들, 자, 그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게임도 하고 여러가지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입력 장치가 있고 그것을 제어하는 컴퓨터 내부의 CPU, 내부의 여러가지 장비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죠. 구조는 단순합니다. 들어가고 처리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에서 그 위에 펌웨어, read only memory라 해서 저장된 것처럼 기계에 직접적인 명령어 하는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은 알아서 스스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셈블러, 기계어를 언어로서 변화하는, 인간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부분은 운영체제의 핵심 시스템 전부 윈도우나 유닉스, 리눅스 그 위에 한 이쯤에 C언어나 자바, 파이썬 또는 루비 프로그램들, 이것도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의 결과물들 워드 프로세스, 엑셀이나 편집기 또는 게임, 정석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자, 컴퓨터 내부에 보시면 내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세 가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한다면 택배의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움직이다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택배 물건에 대한 어떤 주소를 담고 있는 주소 고속도로가 있고, 이 주소를 가지고 통제 또는 제어하는 제어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에서 데이터들이 움직이는데 메모리에서 또는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데, 자, 모든 데이터들은 그 메모리 상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컴퓨터는 클럭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Hz, 영어로 Hz라고 하죠. Hz를 만약에 펜티엄 200MHz라고 한다면은 초당 200번의 정기적인 신호를 준다는 뜻이죠. 자,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2 더하기 5는 7이라고 하죠. 자, 5를 지우고 거기에 상자를 뒀을 경우에 2 더하기 상자는 7인데 상자가 무엇일까요? 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다면, 자, 중학교 때는 이 상자에 이름을 붙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죠.
A, B, C로 붙여도 되고 강하다라고 붙여도 되고 너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 더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7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초등학생이 우와 형 누나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배워? 라고 물어보는데 실은 자신들도 이미 배웠던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은 y. 자, 방향을 바꾸면 우리 익숙한 모습이죠. 또는 이 y를 펑션 fx라고 표현했을 때 같은 모습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2차 곡선을 봤을 때에 2차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거기 미분했을 경우는 각 점들마다 무한대의 점들이 있는데 특정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측면을 긋게 되면 직선이 되죠. 거기에 대한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을 거고. 자, 그런 개념인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고등학생 같으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이름을 한문으로 명사라 하죠. 자, 세상의 명사, 즉 이름 없이 소통이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장소라 하면 지구상의 모든 공간이 있다면 그게 저장소죠. 이게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 무언가를 담는 실체. 예를 들면 주전자나 그릇이나 집, 아파트, 창고, 위장, 우리 장기의 위나 심장, 위장, 보세 창고나 야적지, 상자 이런 것들도 저장소고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하드디스크나 USB나 램이나 레지스터, 기타브나 저 멀리 있는 저장 공간에 있는 저장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소라는 부분. 이 동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대상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상에 있는 1차원, 그리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2차원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의 15층이나 20층처럼 3차원 공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3차원 공간, 어떤 그 부분에 각각 위치를 지정해야지만이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죠. 편지나 속보 또는 택배가 전달되는 목적지, 그것을 주소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하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자리 잡는 과정, 이것은 이동이죠. 컴퓨터 내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컴퓨터 내부를 보시면 CPU 안에 우리가 요리하는 공간이 있다면은 요리를 하고 바로 옆에 요리 재료들을 두겠죠. 그것이 그 메모리가 레지스터이고요. 자, 주 메모리, 주 기억 장치는 램입니다. 램. 여기 보시면 램이고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 디스크 또는 SSD나 또는 여러 가지 USB들이죠. 그 다음에 램 안에 내부에 들여다보면은 일정한 또 공간 구역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죠. 지역 변수는 스택에 두고요. 힙에는 동적 할당. 사람 힙 흔들죠. 움직인다는 뜻으로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BSS는 전역 변수, 데이터도 모두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 코드 부분에서는 함수나 어떤 제어문, for나 while문이나 스위치문 같은 경우 또 상수 영역을 두고요. 메모리는 창고 같은 저장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지스터, 자, 이 부분인데 레지스터나 램 같은 경우는 주방의 조리 공간 또는 도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 보면 자, 이런 형태의 큰 창고 안에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또 만들게 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홈이라는 디렉토리에 사용자를 두죠. 자, 이것을 그림 형태로 나타낸 것이 윈도우고, 그 윈도우가 크게 대박을 쳤죠. 그러나 구조는 내부의 저장소라는 공간에서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보면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사용자고 영어로 의뢰를 한다는 클라이언트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간, 저장 창고, 저장소를 우리가 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자, 이쪽 부분에서 사용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을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조용히 움직여주는 백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컴퓨터가 방어막을 통과해서 정보 소통을 하게 되겠죠. 이걸 뚫는 사람을 해커라고 합니다. 자, 메모리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구의 실타래. 무수히 많은 전구들이 한 줄로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전구가 하나의 비트입니다. 각각의 전구가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각각의 전구에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소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죠. 이 실타래처럼 모든 부분마다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모리를 바라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컴퓨터 네이버 보면은 이렇게 실타래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 8개 비트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 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합니다. 4개는 니블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 같으면 워드, 그 다음에 long word, very long word 형태로 점점 사용 용도에 따라서 크기를 지정해 주기도 하고요. 지정된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int나 뭐 float나 뭐 캐릭터라는 또는 그런 부분들. 자, 함수나 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죠. 그 크기를. 자, 메모리의 다양한 일정 간격 크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하죠. 틀이라는 부분. 우리가 붕어빵을 찍을 때 그 새로 만든 그 틀을 우리가 자료형, 컴퓨터에서는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 새로 만든 틀로 붕어빵을 여러 개 찍어 놓죠. 그것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료형 종류는 많죠.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자, 이런 부분까지 이미 지정되어 있죠. 저 배열 같으면 얘네들을 여러 개 겹겹이 배열해 놓는 형태고요. 저 파이썬 같으면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나 셋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자체도 그렇고요. 클래스 모듈도 모든 것이 하나의 틀입니다. 자료형 종류의 크기에 맞는 값이 아니면 우리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많은 영상, 유튜브 영상도 저도 보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4개의 크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빈 공간이 4개가 남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값 또는 어떤 쓰레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 영상의 최정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편지나 택배 소포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C 언어의 자료형, 그 틀이라 하죠. 기본형은 정수형, 문자형, 실수형 또는 뭐 나열형, 내용 없는 보이드형이 있고요. 그 정수형, 문자형, 실수형의 파생 형태가 배열 또는 함수, 포인트, 구조체. 구조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섞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공용체 같으면 구조체를 전에는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 메모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껴 쓰기 위해서 생겨난 구조체겠죠. 자, 파이썬 형태는 메모리 공간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틀로만 사용하지만 그 안에 내부에 그 값 자체는 인트형, 플로트 차형이 존재합니다. 예, 클래스도 자, 그런 부분들이죠. 자, 틀 모양을 특정 메모리 영역 아무데나 복사하는데 배열은 바로 옆에 나란히. 자, 첫 번째 주소가 바로 포인터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터의 주소, 첫 번째 주소를 그 정수형이나 문자형, 실수형이나 이런 그 공간 또는 배열이나 함수나 또는 포인터나 구조체나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파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나 한글로 그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그 파일 이름 자체가 바로 첫 번째 주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물리적 주소 어셈블리 참고 삼아서 올려놨는데, 자, 메모리 실타래로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길이, 아주 긴 길이가 우리가 뭐 USB나 또는 하드 드라이브나 또는 램이나 이 공간은 하나의 실타래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주소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셈블러에서는 명령어를 쓰고 지정된 장소에 이 데이터를 넣으세요라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C언어고 C언어보다 더 편리하게 또 여유가 메모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변화하는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자, 아스키 코드는 전 세계 공통적인 약속이죠. 가령 뭐 0, 1, 2, 3이라는 자, 이 부분을 16진수로 바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거기에 상징적인 이제 44라고 한다면 그것은 플러스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소문자 A라 하면 97번으로 약속을 정해놨죠. 대문자 A라 하면은 65라는 숫자로서 또 16진수로 표현하면은 41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약속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틀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서 자, 첫 번째 정수형이라 본다면 대부분 4바이트, 비트가 8개는 1바이트를 4개, 4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 4개가 있었을 때 각각의 1바이트 첫 번째 주소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 거고 거기에 첫 번째 이 부분이 바로 이 주소라고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죠. 실수형도 마찬가지로 4바이트 형태고, 자,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거고, 혹시 또 다른 크기에, 일정한 크기에 데이터를 저장했었을 경우에, 자, 첫 번째 주소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소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A, B, C나 또는 가나다라나 한글이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거고요. 문자형은 영어 같으면 1바이트를 사용하고 한글은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만약 여기에 있다면 이 하나가 문자형 1바이트를 사용하겠죠. 배열도 마찬가지로 문자형이나 실수형, 정수형 같은 것을 만약에 정수형이다 하면 이렇게 4개가 하나에 4바이트씩 여러 개를 옆으로 나란히 두게 되죠. 그래서 각 부분 여기 표현하는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중요한 설명을 할 거고요. 구조체나 공용체 여러 종류의 틀, 자료형, 뭐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파이썬의 클래스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크기, 이만큼의 크기, 더 큰 크기가 있을 거고, 뭐 스트링 형태가 있을 거고, 이 하나의 전체의 덩어리를 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함수, 메서드, 뭐 클래스, 모듈, 패키지 이런 개념도 첫 번째 주소가 그 모듈의 이름이고 그 패키지 이름이고, 디렉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소와 그 이름과 연관시켜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대 주소. 우리가 메모리상에 보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이 숫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대체 방법으로 0으로 두자, 그 다음 것을 1로 두자, 그 다음 것으로 2로 두자 해서 연결시켜서 링킹 시켜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0, 1, 2, 3, 4도 좀 그렇다 싶으면은 A, B, C라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이름을 지어주면 되죠. 명사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또는 국어라고 지어도 되고요.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주소가 이름이 있더니 그 이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작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죠. 같은 원리로 여기서 이 주소 부분이 뭐 OX7, F4, AB, 4, BA, 31, F0이라고 했을 때 이 주소가 바로 이 부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0, 인덱스라고 표현하죠. 1, 2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종이, 이용이 하면 뭐 3용이 하고 표현하죠. 3용이라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렇죠. 변수나 배열, 객체, 뭐 클래스, 뭐 디렉토리나 프로젝트나 IP 주소나 서버나 인터넷에 전부 다 이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전부 다. 자, 변수라 하면 상자인데 상수라 하면 변하지 않죠. 7. 그 숫자는 변하지 않죠. 상수라고 표현하는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라 하죠. 그 미지수를 변수라 하고 그 상자에 5를 집어넣으면 5의 값을 갖게 되고 빼고 121을 집어넣게 되면 그 상자는 121이 되겠죠. 수학 시간에 보면 A, B, C, 뭐 X, Y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다음 그 변수 안에 값을 집어넣고 또 숫자, 글자, 문자, 뭐 불 같은 경우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포인터도 상자인데 자 이것처럼 일반 변수 같으면은 그 값을 이런 종류의 값을 대입하는데 똑같은 상자인데 이 값은 그 주소, 메모리 주소를 담는 거죠. 값 대신에. 그 다음에 변수 자체도 포인터 변수 자체 똑같은 메모리 위치인 주소를 갖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주소를 갖는다. 우리 일상생활 주소, 이름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런 주소가 있었을 때 일일이 부르지 않고 우리 길동이네 집 해도 되고 아 그게 막내 집이야 라고 표현해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듯이 그 주소 자 변수 표현은 우리 이런 기계적인 주소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디코드, 인코드 코드는 뭐 01001처럼 이게 기계어인데 in이라는 것은 mak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101로 만들다 해서 인코딩이라 하고요. d는 벗어나는 거죠. 코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디코딩이라 하고요. 자 모든 이름은 자 인덱스 0의 주소를 이름으로 대체한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썼습니다. 정리를 하면 포인터라는 그 첫 번째 주소를 그 주소부터 작업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프로그래머 C언어나 뭐 파이썬을 하시다 보면 자,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이름을 제가 fun이라고 함수가 짓게 되면 이 이름 자체는 그 주소예요. 주소고 그 주소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하세요 해서 그 결과값이 났을 때 앞에다가 이렇게 쳐주면 값을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 개념을 인식하게 되면 무척 편하실 겁니다. 자, 컴퓨터 제어 기계 장치에서 이진수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루는 어셈블리 더 편하게 C언어 더 객체 지향적인 언어로서 덩어리로 쓰는 언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C++, 볼란드스, 비주얼, 뭐 자바, 파이썬, 펄,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이제 덩어리 그것을 객체 지향적 언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죠. 만약에 어셈블리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게임 하나를 어셈블리로 작업한다 하면 1000년 만년 걸리겠죠. 그 다음 이 많은 언어들이 춘추 전국시대처럼 범람하게 되는데 시장 원리에서 그 질서 표준이 정해지고 어떤 언어가 대세인지를 보고 자바를 배우고 요즘에 저는 이제 파이썬을 굉장히 크게 보는 이유는 인공지능까지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나 뭐 서버까지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했고요. 인코딩, 디코딩. 코딩이란 말은 코드라는 얘기는 0101 부암호화 시키는 거죠. 컴퓨터 기계가 이해하도록 바꾸는 거. 디코딩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한글이나 영어로. 컴퓨터상에서는 거의 99%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영어 수준만 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경제의 모든 물건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죠. 이게 모든 컴퓨터 내부 프로그램 언어는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하고 붙이고 이동.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처리, 출력,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과정처럼 함수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함수입니다. 우리 인간 몸 자체도 함수고요. 입력이 있고 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서 움직이고 보고 듣고 뭐 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인간도 만물도 우주도 매 순간도 전부 함수라는 거. 자, 끝까지 잘 오셨고 저 의미들 네 가지의 의미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큰 부담과 수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거고 직간접적 경험에서 오는 창의력,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꾸준함, 자신의 동기부여, 뭐 취미나 취업이나 자존감 등으로 동기부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가까운 미래 프로그램 언어의 비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건지 생각해 보시고, 특별한 건 없고 명사의 중요성, 주소, 포인터 기능을 가졌다면 초강력 아이템을 가지신 겁니다. 초강력 아이템.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원리를 이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소, 모든 메모리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메모리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주소에서 절대 주소도 있고 상대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 주소는 이유는 데이터들이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원리, 복사하고 붙이고 이동하는 거, copy, paste, move. 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